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검증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딱 10분만 해줘도 모든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믿고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약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별일 아닌데도 괜히 짜증이 확 올라오고 집에 와서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는데 몸은 피곤하고 잠은 또 안 오는 상황. 이때 특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지? 숨이 좀 답답한 느낌이야. 뭔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큰 이상은 없네요. 스트레스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심하면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그러긴 싫고 그래서 더 답답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숨을 바꾸는 건데요. 제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데요. 처음에 훈련을 가면 사람을 그냥 저수지에 던져놓고 횡단하라고 시키는데요. 근데 이게 수영장이 아니에요. 저수지가 더러워가지고 밑은 안 보이지 눈은 떠도 깜깜하지 이 상황에 놓이면 사람이 정말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이 좀 거칠어지고 계속 들이쉬게 되는데요. 이럴 때 교관이 딱 한마디 합니다. 숨을 쉬려고 하지 말고 뱉기만 하라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데 일부러 숨을 더 내뱉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에서는 들숨은 위험 신호로, 날숨은 안전 신호로 분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존 위협을 느끼게 되면 몸은 자동으로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몸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 산소를 빨리 채워 넣어. 그래서 숨을 빠르고 크게 들이쉽니다. 즉 들숨이 길어졌다는 것은 몸이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숨을 크게 내쉬면 몸은 지금이 안전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호흡만 바꿔도 뇌가 상황을 바꿔서 해석하면서 우리 몸이 차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크게 숨을 들이쉬세요 라고 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불안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들숨이 아니라 날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들숨보다 날숨을 의도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과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3에서 4초 정도 들이마시고 8초 정도 천천히 숨을 내뱉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날숨을 2배 정도 더 길게 가져가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배에 올려주시고요. 가슴은 그대로인데 호흡할 때 배가 먼저 나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 3초 정도 들이실 거고요. 그 뒤에 6초 정도 내쉴 거예요. 딱 3번만 반복해 볼 건데요. 내쉴 때는 일부러 길게 내쉬면서 끝까지 다 비워준다는 느낌으로 내쉬어 주시고요. 너무 쥐어짜듯이는 하지 마시고 어깨와 몸의 근육들이 이완해서 축 처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3초 들이쉬어 주시고요. 6초 내쉴게요. 3초 들이쉬어 주시고요. 6초 내쉴게요. 마지막으로 3초 들이마셔 주시고요. 6초 내쉴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걸 하루에 10분만 해도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수영할 때 하는 음파 아시죠? 이거랑 똑같아요. 들이쉴 때는 빠르게, 내쉴 때는 천천히 길게.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몸을 안정시키는 구조입니다. 호흡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논문 하나를 살펴볼게요. 자발적인 느린 호흡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인데요. 호흡법과 관련된 223개의
여러 연구 논문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 자료입니다. 자발적 느린 호흡이 심박 변이도 HRV를 증가시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HRV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이 증가했다는 지표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느린 호흡법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호흡 시 날숨 대 들숨의 비율이 증가하면 HRV가 증가한다 라는 논문인데요. 28명의 참가자가 참여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카페인과 운동 등 교란 요인을 통제하고 같은 사람이 1대1과 2대1 호흡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면서 개인차를 제거했습니다. 결과는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대1로 할 때보다 1대2로 했을 때 HRV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날숨의 비율을 더 길게 가져갔을 때 부교감 신경이 더 활발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감소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잠이 안 올 때나 갑자기 불안이 올라올 때, 발표 전이나 심장이 두근거릴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이 좋은 이유는 약이나 영양제 없이도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안정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호흡법을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거나 밤에 자꾸 깨서 다시 못 자고 긴장이 너무 심해서 호흡으로도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영양제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고요. 수면 리듬이 좀 깨져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분들 중에 아슈아간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한테 특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테아닌은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뇌를 과하게 흥분시키는 상태를 낮춰주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제 성분들은 제가 영상을 자세히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나 의약품이 만능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생활습관과 식습관인데요. 잠을 제대로 자고 움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 이 기본이 잡혀 있을 때 영양제나 의약품이 비로소 제대로 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제를 안 먹어도 건강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로 보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선택하는 기준인데요. 앞으로도 그 기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옆집 약사가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